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030선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 막판에 기관이 매수 전환해줬습니다. 더 중요한 재료적으로 좀 본다면요. 간밤에는 중국에 이어서 유럽 경기마저 꺼지는 것 아닌가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낙폭이 2010선 초반까지 있었었는데요. 우리 시간 기준으로 낮 12시 좀 넘어서자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보다 0.8% 올랐다라는 분석이 간밤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좋은 것과 시너지 효과를 좀 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화학주가 이 시각 이후부터 반등을 시작하면서 오늘 시장은 플러스로 마칠 수가 있었던 듯 보이는데요. 오늘 화학주가 조금 올라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체감지수는 조금 더 좋아진 듯 싶습니다. 코스닥까지 상승했나 모르겠어요. 정확한 정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날씨만큼이나 우울한 주말을 맞이하나 싶었는데요. 국내 시장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죠. 3월 23일 마감장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장 마감 가까이 상승 전환하면서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지수 2010선까지 밀려나면서 장 출발했는데요. 개인의 순매수가 늘어나면서 전날 종가를 회복하고 막판 힘 발휘했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04% 상승한 2026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1,000억 원 넘게 출회되고 또 외국인도 3거래일째 팔았지만 기관이 장중 재차 매수로 전환했는데요. 오늘은 개인의 힘이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개인 1,00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함께 코스닥도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죠. 오늘 하루 약세장 이어갔지만 막판에 힘 역시 발휘했습니다.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07% 장 마감 다시 하락 전환했네요. 0.07% 하락한 527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5거래일째 매도했는데요. 오늘 기관 52억 원, 또 외국인도 소폭 매도하면서 거래 마쳤네요.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세계 경기 둔화 우려로 어제보다 2원 60전 하락한 1,132원에서 출발했는데요. 배당금 수요 유입 등으로 1,134원. 전고점을 상향 돌파했지만 위안화의 대폭 절상으로 상승폭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5원 90전 상승한 1,135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24% 강보합권에서 126만 1,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가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차 1%대로 밀려났고요. 기아차 역시 1.5% 하락하면서 오늘 7만 2,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은 반면에 2.37% 반등에 성공하면서 36만 7,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76% 강세 보이면서 31만 8,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외국인과 기관이 쌍그리 매수하면서 오늘 주가 상승 견인했는데요. 2.73% 상승하면서 3만 1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생명과 KB금융은 1%대로 밀려났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쇼핑이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서 오늘 2.96% 하락했습니다. 25만 5,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셀트리온과 다음은 강보합권에서 CJ ENM은 2%대 강세 보이면서 2만 8,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SFA 역시 2.73% 오르면서 5만 6,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동서와 포스코캠텍은 1%대로 밀려나면서 거래 마쳤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대부분의 업종 오늘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화학과 증권주는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죠. 증권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반등에 성공하면서 증권주 역시 장중 상승 반전했습니다. 오늘 삼성증권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동양증권은 3.63%, 키움증권은 2.59% 강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골든브리지증권도 1.78% 상승했네요. 화학주가 고유가와 중국의 수요 부진으로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장 마감 가까이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이 2.37% 오르면서 36만 7,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호남석유는 4.5%대 강세 보였고요. 코오롱인더와 금호석유도 2% 넘게 상승했습니다. KP케미칼도 5%대 강세 보이면서 15,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서울시가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의 영업을 강제로 제한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늘 유통주가 하락했는데요. 유통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이 2.36% 밀려나면서 16만 5,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롯데쇼핑과 현대홈쇼핑도 2%대로 밀려났고요. 이마트 역시 1.82% 하락하면서 24만 3,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들이 베트남 원전 2기 수주 기대감에 오늘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원자력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고성파워텍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3,08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우리기술도 오늘 11,46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한전기술 5%대 강세 보였고요. 우진 역시 4.91% 오르면서 13,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지지부진한 한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해 북한을 제외하고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으로 진행하자고 발언하면서 오늘 가스관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가스관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하이스코가 3.8% 강세 보이면서 42,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세아제강과 스틸플라워도 4%대 강세 보였고요. 동양철관 역시 6.75% 상승하면서 2,61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4.11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소식에 SNS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이즈 인터넷이 3.25% 오르면서 14,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KINX도 14% 넘게 급등했고요. 인포뱅크도 10%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 6,64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오늘과 내일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73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유진기업이 하이마트 매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 이 두 회사의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유진기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진기업 오늘 8%대 강세 보이면서 4,24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이마트 역시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 2.09% 오르면서 63,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비셈전자가 상장 3일째에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비셈전자는요. 14.66% 상승하면서 13,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세포치료 전문회사인 이노셀이 관리 종목 지정 소식에 하한가로 직행하면서 오늘 하루 약세 보였습니다. 오늘 이노셀은 68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원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자, 막판에 기관만 산 것이 아니라요. 외국인까지 같이 동반 순매수가 나오면서 지수를 들어 올린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500억가량 순매수, 기관은 50억가량 순매수 해줬습니다. 자, 나흘 만에 반등을 성공한 날인데요. 대신증권에 가서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이영준 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21선에서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오늘 일단 반등을 시켰네요. 화학주도 좋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뉴욕 증시가 중국, 유럽의 제조업 경기 둔화 우려와 차익 실현 매물출의 여파로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 역시 2010선으로 후퇴 내림세로 장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장중 중국 경제지표 호전 소식이 들려오면서 개인과 기관 매수가 외국인 매도 물량을 받쳐주면서 반등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발표된 중국 제조업 지수가 5개월 연속 위축된 가운데 오늘 발표된 2월 경기 선행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았었는데요. 다행히 예상치를 뛰어넘는 0.8% 상승을 기록하며 중국 경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경제하면 화학 업종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중국 경제의 성장 기대감이 살아남에 따라 오늘 모처럼 만에 화학주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에도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화학 업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오늘 중국 모멘텀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3월부터 본격적인 수요가 살아나는 성수기가 시작되며 예정보다 정기 보수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석유화학 시황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지금이 화학 업종에 대한 투자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3월 들어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실적 주도주로 IT 외에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화학, 건설, 기계, 증권, 철강 그리고 조선 업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중국 참 우려 많았는데 일단 경기 선행지수 좀 괜찮게 나오면서 오늘 일단 화학주가 고개를 들어줬습니다. 화학주 지금이 베스트 살 타이밍이다 의견 주셨는데 오늘 화학주에 대비해서는 같이 좀 많이 골이 깊었는데 철강주의 반응은 좀 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철강주도 키 맞추기 반등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화학주와 같은 맥락으로 2분기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철강주 역시 키 맞추기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개선 지속 가능한 업종에 또 화학과 철강까지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일단 화학주 적극 매수 의견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스튜디오에 직접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더 깊이 있는 얘기 듣기로 하겠습니다.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그리고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성 이사님 모셔봤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이 특별하게 준비해 오셨다는 이슈 어떤 것들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슈가 되겠죠. 외국인 이제 배부른가 오늘 소폭 샀지만 앞서 많이 팔았던 외국인 덜 사는 외국인입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의 강세 넋두리는 이제 그만. 삼성전자만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해도 좋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세 번째 소비에서 주택으로 움직이는 시장 은행 업종 뜰까? 주택과 은행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네 번째 주간 5% 수익 낼 수 있는 공략주 3인방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외국인이 오늘까지 또 3거래일 연속 판화했었는데 그나마 막판에 좀 사주긴 했습니다. 앞서서도 뭐 3월 19일, 20일은 350억, 120억 이렇게밖에 사지 않았습니다. 확연히 10조를 막 쓸어 담았던 그런 외국인의 모습이 요즘은 없어요. 네, 3월 뭐 접어들어서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한 8천억 이상 매도를 하고 있고 역시나 지금 수급적인 면에서 기다릴 수 있는 언덕은 외국인밖에 없었는데 지난 이번 주 한 수요일인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 매수 강도 확실히 둔화되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적으로 조금 상승 탄력이 약했고 오늘 약간 간헐적으로 들어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수급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과연 여기서 외국인이 만약에 갑자기 매도로 돌변하면 장이 이제는 받아줄 세력이 없지 않을까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난 과거 한 1월 달부터 지수는 한 1850 정도까지 왔는데 1월에서 2월까지 다시 한번 집계를 내보니까 한 10조 3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 3월 접어들어서는 사실 주 3월 초순에 좀 판게 있기 때문에 어제 기준으로는 한 1,300억 정도의 매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매수 스탠스는 계속적으로 가져왔다는 것이 특징이다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실제로 1월달 지수가 한 1850 정도에 있었었고 그러고 나서 지금 지수가 2030포인트면 대략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연초 초순 대비해서 한 10% 정도가 지수가 올라온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외국인들이 만약에 지수 관점에서 어차피 어느 정도 이 세력이 외국인이 올린 거니까 지수 관점에서 만약에 외국인의 지수 대비 평단가는 얼마가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61선 이평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61선이라는 거는 3개월이기 때문에 오늘이 3월 24일이면 대략적으로 이제 3개월에 다다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는 2020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 21선은 사실은 외국인이 매수 강도가 둔해져서 만들어진 선이고 밑에 계속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오늘 보니까 지금 1965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 왔기 때문에 이 흐름이 깨지기 전까지는 외국인은 단기적인 세력들이 좀 매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기존의 10조 이상을 매수한 금액이 바로 나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제가 이제 차트 분석을 같이 해드리는데 과연 그렇다 그러면 이 61선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저께까지만 해도 시장 일각에서 2020포인트가 21선이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21선이 붕괴되고 나면 지수가 좀 외국인 매도도 많이 나오고 급락한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학습 효과를 가져왔는데 항상 과거가 미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패턴이 나온 게 한 2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같이 준비를 했는데 네. 지금 2009년 9월 이후의 청취를 지금 같이 보고 계신데요. 이때 같은 경우도 퍼센테이지로 거의 일맥유사합니다. 9월달 대외 이벤트를 떠나서 지수 흐름만 놓고 보면 9월 초순에 한 1750포인트 있다가 2달 반 정도에 10%가 급등을 합니다. 올해 지금 1월 2월달로 거의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보면은 지금 이때가 이제 지금으로 3월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수가 어느 정도 21선이 플랫 들어가고 그때 지수는 1930포인트입니다. 들어가고 나서
밑에서 계속 이렇게 21선 올라오고 있으면 61선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형국 자체가 오늘 기준으로 지수를 제외했을 때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같은 그림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그 위에 진행 사항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그리고 나서는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네, 폭등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일단 외국인 수배에 대해서 너무 금리할 필요는 없고 아직까지는 최소한 61선이 1985포인트가 올라올 때까지는 그렇게 공격적인 매도는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 전반적으로 항상 간단히 생각을 하십시오. 외국인도 미국계하고 유럽계도 성격이 다르고 또 같은 주식을 사는 친구들도 삼성전자를 단타로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길게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체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61선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한 외국인들을 이렇게 크게 팔 가능성은 낮다라는 의견이셨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강세, 넋두리는 이제 그만. 글쎄요. 오늘 넋두리를 할 수밖에 없는 뉴스가 하나 났더라고요. 외국계 M모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200만 원 간다. 원래 국내에선 지금 맥시멈 180만 원까지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 제가 헤드라인 좀 보고 영어다 보니까 짧게 큰 것자만 잽싸게 봤는데 12개월 목표가가 200만 원. 예, 메릴린치. 네, 메릴린치인가요? 예. 200만 원 보고서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뭐 사실 이 보통 증권사 애널들이 분석하는 목표가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대외 매크로 변수 조금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보통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이만큼 지금 5조 원 정도를 벌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분기별로 어느 정도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보통 12개월 목표가가 나옵니다. 추정 EPS라 해서 그렇게 해서 목표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목표가는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안 좋게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130만 원 하는데 외국계는 뭐 200만 원 내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거 너무 200만 원 포인트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약간 부정론자들은 보니까 아까 저한테 장중에 그런 정보지가 돌았습니다. 과거 삼성전자 처음으로 100만 원 오기 전에 100만 원 왔었나요? 오기 전에 모 증권사에서 외국에서 100만 원 나오고 나서 그때 꼭지였다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사실 뭐 그런 거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그만큼 삼성전자의 어떤 성장성을 좋게 본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요. 넋두리라는 표현을 제가 왜 오늘 헤드라인으로 잡았냐면 네. 우리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의 마음을 좀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와닿아요. 예. 삼성전자 그래 가는 거 알겠는데 막상 사자니 그렇고 또 솔직히 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저도 사실 지금 못 사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거 뭐 126만 원짜리 사서 10% 먹으려면 140만 원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 우리 일반 투자가분들은 자금이 좀 한정되고 조금 투자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단기적인 수익률을 국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일각에서는 그럼 대안을 주겠다. 삼성전자 못 사겠으면은 차라리 6천 원짜리 삼성전자를 한번 추천해 줄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6천 원짜리 삼성전자는 또 뭘까요? 바로 ETF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코덱스 삼성그룹 ETF 같은 경우가 6,640원 합니다. 물론 이 코덱스 삼성그룹 ETF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삼성그룹 내에서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트래킹한 하나의 상장 지수 펀드인데 물론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은데 만약에 삼성전자 한 주 더 사야겠다 싶으면은 요 주식 조금 사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왜 권하고 싶지 않으세요? 6천 원짜리 삼성전자니까 확 솔깃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ETF 갖고 있는 최대 단점이 ETF 조금 제대로 조금 생각해 보면 추적 오차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삼성전자 본주가 만약에 125만 원이 150만 원 가서 15% 이상 수익이 난다 그래도 상장 ETF는 10% 정도밖에 안 미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 또 거꾸로 내려갈 때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려가 버리면서 다른 내려갈 때는 또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대안으로만 말씀드린 거지 굳이 뭐 그렇게 삼성전자 150만 원까지 가겠다 자신 있는 분만 조금 건드리시는데 하여튼 아예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삼성전자 강세 저는 뭐 지금 누가 보더라도 150만 원, 200만 원 갈지는 솔직히 귀신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조금 가긴 더 갈 것 같습니다. 왜도 그런 거냐 하면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고 또 외국이나 기관들이 또 프리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돈 되는 종목에 베팅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럼 우리 하 팀장님은 얼마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그 약간 시장에 대한 피하고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조금 보수적입니다. 한 135만 원까지만 봅니다. 그래요? 한 3개월 목표가입니다. 저는 조금 제가 길게는 안 봐요. 네. 3개월 목표까지는 보는데 한 가지 또 하나 지금 삼성전자에 붙어 있는 어떤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라 그럴 수는 없고요. 하나가 삼성전자가 조심스럽게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있지 않나는 모증권사의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갸우뚱합니다만은 내용은 한번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삼성전자, 삼성생명, 에버랜드, 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지금 이 법적으로 삼성전자의 순환 출자 구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다 보니까 야당 정치권에서 대기업의 순환 출자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계속적으로 이런 거 해소해라. 그런 외부 압박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일단 삼성 그 뭐 연초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명희 이수키 씨하고 이건희 회장과의 어떤 집안 싸움이 있죠. 삼성생명 지분 관련해서 아까 순환 출자에서도 보셨지만은 삼성생명이나 삼성 에버랜드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주주 회사이기 때문에 네. 요 소송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삼성 측에서는 일단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배 구조를 좀 슬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최대 수혜자는 사실은 삼성전자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약간은 그런 어떤 외부 이벤트성 자금을 노리는 그 세력들도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이건 조금 간단히 흘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워낙 좀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고 또 약간 그 어떤 그 약간 미래를 멀리 보는 친구들의 어떤 분석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인즉서는 삼성전자 늑두리는 뭐 저도 같이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일단은 시장을 그래도 잡아주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가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35만 원 가지고 아까 대안도 ETF도 아주 그 매칭이 잘 되는 대안은 아니었는데 대안으로는 넋두리는 안 하고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한 말씀.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시작 일각에서는 지난주 이슈가 보였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잘 가는데 살 자신이 없다. 그때 네. 6천 원짜리 ETF 제가 소개는 해놓고 사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뭘 사란 말이냐 이렇게 네.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후광으로 볼 수 있는 약간 10만 원짜리 차라리 삼성전기나 삼성테크인 사실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기나 삼성테크인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실적 전환에 대한 기대감,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어떤 부품 회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아까 후반부에 드렸던 이 삼성 그룹 내에서 지배 구조 관련 이런 거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안 투자로 못하겠다 싶을 땐 차라리 지금이라도 삼성전기라든지 삼성테크인을 만약에 단기적인 약간 수익률 목표치로 들어간다 그럴 때는 관심을 가져도 된다 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슈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비에서 주택으로 움직이는 시장, 은행업종 뜰까? 예, 주택이 이번 주에 참 화두이긴 했는데 의외로 참 별로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은행업종은 이미 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뜨는 가능 가정 속에서 보면은 이제 약간 중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투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뭐 얼마 전에 이제 어마이현이 그 오렌 버핏이 주식보다는 주식으로 이제 크게 명성을 얻고 세계 1위의 어떤 갑부가 되신 분이 단독주택을 매집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 한 50만 채 있으면은 매집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돈이 있으면 강남의 아파트를 매집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얘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물 경제가 이제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거기에 있어가지고 돈은 이제 나름 유동적인 부분이 많이 퍼져 있는데 실물 경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미국 경제에 있어가지고 주택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주택을 해가지고 고통받는 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택 쪽이 살아나고 그쪽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하게 되면은 장세가 지금 1, 2, 3회가 유동성 장세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장세를 투기적 장세를 한번 또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주택 시장이 뭐 그렇게 쉽게 크게 움직일 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좋은 신호들이 약간씩 시그널이 좀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뭐 크게 뭐 보게 되면 요즘에 괜찮은 업종에 보게 되면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삼성물산이라든지 대림산업이라든지 GS건설,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은행업종들 보시게 되면은 차트들이 우상향으로 양호하게 이런 모양새 보게 되면은 최근 어떤 박스권 장세라든지 조정 장세로 안 보입니다. 그냥 계속 놔두면은 계속 고점 뚫고 올라가겠다는 모양새 나는 우상향의 양방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잘 봐야겠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각 은행들이 이제 좀 약간 재무 건전성이나 여유가 있는 데는 주주 환원 정책들을 강화합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거는 주가를 관리한다는 거겠죠. 뭐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배당을 많이 한다든지 하면서 일단 주주 쪽으로 이제 우호적으로 가는데 일단 애플 컴퓨터가 많이 가니까 삼성전자도 죽지 않고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대로 따라서 해가지고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쪽 계속해서 신고가에서 나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은행이나 신한지주나 이러한 종목들도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같이 동종으로 그냥 생각하기 때문에 수급에 있어서 양호해 줄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겠죠. 일단 표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 은행업종 지수하고 상대 강도 추이인데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그 아직 왼쪽에 보시면은 S&P 지수 해가지고 한 160, 180 합니다. 이게 그 2007년, 8년 때 얼마였냐면 수치가 400이었습니다. 아직 반도 못 간 상태에서 160, 170에도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래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P별 같은 게 아직 지금 0.9에서 1이 좀 안 됐는데 요 정도 1까지만 가더라도 오른쪽에 보시는 수치가 좀 더 우상향을 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내 그 금융 쪽도 한 10% 정도, 7에서 10%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또 어떤 그 수급에 있어가지고 주택 수급에 보면 두 번째 표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앞에 시그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시장이 확 좋아진 게 아니라 아래쪽 선은 아직도 바닥을 다지고 있죠. 바닥을 꽤 오랫동안 다지고 있는데 이에 파란 선이 있을 겁니다. 리파이낸싱 지수인데 이게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활발하게 뭔가 돈이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아직 근데 시장 지표적으로는 모기지 그 주택 구입지수 올라가지는 않지만 리파이낸싱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뭔가 약간의 시그널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0년 이후에 은행업종 PBR을 좀 보겠는데 우리나라 PBR을 보게 되면은 뭐 지금 0.8에서 0.7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약간 좀 모양새 복잡하겠는데 이게 조금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만 정도 가더라도 은행주가 탄탄하게 좀 갈 수가 있고 1 정도 가게 되면은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은행주 뭐 대세 상승에 뭐 또 주도 업종으로 뜰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는 형태인데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요 표에서 보시면 아직까지 좀 더 바닥을 다지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의 그 11년 10월 달치 어떤 그 고점에서 약간 중기 고점에서 이제 헤매고 있는데 이거를 뚫고 나가게 되면은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공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게 되면은 은행주가 무겁습니다. 하팀장님 아까 삼성전자하고 뭐 ETF 얘기하는데 제가 올해 계속해서 삼성전자하고 ETF는 가장 좋은 거 코덱스 레버리지를 얘기하는데 공감을 못하는 거에서 약간 좀 그러네요, 그냥. 네. 오늘 옹수가 좀 넘어졌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네. 일단은 KB금융이나 신한주주나 이런 쪽이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은 걸립니다. 아니 저기 신한주주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차트가 월봉입니다. 왼쪽 차트가 일봉인데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뭐 빨간선, 녹색선 뭐 이렇게 있죠. 이게 월봉선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기만 하면 일봉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 거죠. 일봉상으로 그래도 5일선을 견뎌내고 21선 아래에 있으면서 양호합니다. 양호합니다. 그리고 KB금융 보게 되면은 KB금융 그래도 나름대로 5일선을 타고 만들고 있죠. 근데 월봉 오른쪽 보시면은 요 빨간선 보이죠? 요게 막고 있습니다. 요 선들이 보통 선들이 아닙니다. 이 매물벽들이. 그래서 제가 이동평균선에 있어가지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냥 보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이 선을 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약간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뭐냐? 그러면은 BS금융이나 부산금융지주입니다. 그 다음에 BS금융과 DGB금, 옛날 대구은행이었죠. 그럼 일봉상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은 BS금융 같은 경우도 추천적 제가 DGB를 하겠습니다. 대구금융지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올라가다 다시 21선을 처음 내려오죠. 이런 가격대들. 그러면은 국민은행 치면은 한 7% 정도 나올 수 있어요. 한 3천 원 정도 먹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향으로 혼자 그냥 대구은행을 해가지고 부산은행 해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주가 관리 들어가는 종목들 은행주 중에서
이러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좀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패턴들이 어떤 패턴이냐면은 전에 한진해운을 보시게 되면은 참고로 제가 한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번에 많이 무너졌죠. 근데 네. 보시게 되면은 그 앞에 과거 있어가지고 1월달, 2월달 갈 때 18,950원까지 갔었는데 18,95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DGB나 이런 쪽이 16,000원대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그렇게 꺾이지가 않았죠. 이러한 모양에서 가다가 어느 순간 탁 뭐 짱 떨어가지고 꺾일 때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2만 원 향해서 간다 이렇게 우상향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셔도 괜찮다. 대신에 이러한 점부터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21선 한번 깨지고 나서는 이번 주에 크게 한번 음봉이 크게 나오는 거죠. 이런 과정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DGB나 BS 금융 쪽에서는. 이 과정 전에 3월 전에 1, 2월 달 기준 해가지고 매매 우상향 쪽을 잘 보시면서 매매하셔도 괜찮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DGB 금융지주 그리고 BS 금융지주 좀 좋게 보셨습니다. 아무튼 주택과 관련된 은행 저평가의 실적, 은행주 중에서 오늘 또 종목 2개까지 꼽아주셨네요. 이번엔 이슈 4번째로 넘어갈까요? 가장 기다리시는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 일주일간 5% 수익 낼 수 있는 공략주 3인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하 팀장님의 어떤 코너 같은데 지금 시리즈로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딱 2종목만 언급하셨어요. 일단 결과부터 알려주시죠. 예, 오늘 비가 오는데요. 비 오는 만큼 지난주 성적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종목 지난주 AS 해드리면 지난주 같은 반등이 그리운 2종목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어몽 관련해서 로엔과 DNA 칩 관련해서 DNA 링크였는데 로엔부터 일단 말씀드리면서 향후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로엔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같은 경우 월요일 날 한 6.5% 잠깐 반등한 이후로 주중 이속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한 1% 이상 조금 손해가 났는데 실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분이나 향후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난번에 15,500원을 돌파하고 살아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아있고 사실 이제 이 보통 지수라는 것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면 추가 상승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1차, 2차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17,500원이 올라가게 되면은 제 상승 탄력을 받는 것이고 또 조금 내려간다 그랬을 때는 약간은 그래도 상승 그 21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급락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DNA 링크 같은 경우는 신규주입니다. 신규주들 항상 늘 조심하는 것이 사실은 차트 보고도 중요하게 들어갑니다만 분위기인데 거래가 지금 가다가 밀려버리면 또 잠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공모가 배수 베팅 전법이었죠. 공모가가 이제 7,700원이고 더블 가격이 15,400원.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15,400원까지 올라온 양봉에 베팅이 들어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 중반이 4일 연속 빠지면서 조금 하락폭이 좀 깊었지 않나 보겠고요.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은 사실 제가 차트 선은 꺼놨습니다만 약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공모가 대비 비싼 가격이 있고 보통 공모 이후에 이렇게 초반에 잘 달리더라도 3개월 지났는데 가름폭이 밀리면은 이게 내려오는 중 일시적 반도는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저는 약간 조금 몰려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월요일날 반등 약하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아까 이 얘기 때문에 조준성 이사님이 원숭이 떨어진다 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앞서서 포트에 안 넣고 그냥 주간 5% 이 종목으로는 공략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을 때는 정말 이렇게 매주 계속 좋을 수가 없었는데 포트에 딱 넣는 순간 좀 아쉽습니다. 오늘 혹시 준비하신 삼선은 그런 의미에서 포트에는 안 들어가나요? 네, 이런 걸 보고 훈수 잘 두는데 자기가 장기 두면은 꼭 삑살이 나더라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사실 대형주로 접했습니다. 사실 시장에 대한 피와 그 일맥상통하는 것이고요. 시장 다음 주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있는데 확실하게 가는 종목, 큰 종목만 갈 것이다 포커스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오늘 3만 원에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이 종목에는 따라 붙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접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접근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최근 일주일 이상 3만 원 저항을 받고 있다가 오늘 강한 흐름이 보였다는 것은 다음 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살려놓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5% 목표가를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32,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지난 최고점이 3750원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충분히 3만 원 전원 가격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차트도 차트입니다만은 시장의 피와 일치합니다. 시장이 추가적으로 당기려고 그러면은 역시나 백고동 소리 조선주밖에 없다는 포커스를 좀 맞추시겠고요.
되겠고요. 네. 오늘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42,000원에서 또 짧은 패턴으로 보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양음양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월요일 날 추가 상승 가능하다에 조금 포커스 맞추겠고요.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철강주로 접하면 이 종목은 못 삽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진단적으로 현대차 지분 관련해서 그리고 어느 차트가 좀 살아있고 또 수급적으로 사실 그때 현대위아 팔고 나서 기관들이 현대 하이스코를 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간 5% 공략주 오래간만에 대형주가 대상이었습니다. 주간 5% 낼 수 있는 3선은요. 하이닉스, 삼성중공업, 현대하이스코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공략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 세워보고 관심 종목 있으면 한 종목씩 추가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중국 경기 선행지수가 돌면서 화학주는 반등을 했는데 상해종합지수가 살아나질 못하네요. 하 팀장님. 중국 걱정은 이제 그만해도 될까요? 예. 네, 일단은 저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그냥 처음부터 기대치를 낮춰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낮추라는 것이 중국은 너무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중국은 고성장 중에서 경제 성장이 조금 내려가는 것 뿐이고 그게 더블디브로 가는 건 아닙니다. 7.5% 성장, 상당한 성장률이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도 이렇게 왜 중국 시장에 못 갈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차트를 바로 중국 폰트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 이게 이제 중국 상해 지수, 제가 중국 사이트로 바로 들어갔는데 역시나 지금 일봉으로 본다 그래도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2300선에서 좀 지지부진하고, 주봉이네요. 주봉을 본다고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상해 지수만 놓고 보면은 왜 이렇게 못 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가총액 상위에는 금융주가 많죠. 근데 이 두 개 다 갈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중국은 부동산 규제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푸셔야 될 것이고요. 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라든지 시중률 인하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한테는 손해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국 상해 지수는 조금 못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다 보면 이제 그걸 그렇게 나쁘게 우리가 이제 우리 정신을 가져와서 해석할 때는 그래서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순환 섹터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반등은 좀 제한을 줄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체크하는 게 어떻게 싶고요. 다음 주 같은 장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1선이 한 1885포인트까지 올라오는 시간까지는 최소한 2000포인트 지지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략으로 봤을 때는 제가 다음 주 차트 공략주로 삼성 하이닉스, 삼성중공업, 하이스코 뽑아온 것처럼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은 뚜렷하게 확실하게 눈에 띄는 업종에만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00원 안 깨지는데 중국 걱정 너무 하지 말자. 실적 호전주가 간다는 것이 전략이었고, 우리 조 이사님은요? 네. 그래도 오늘 하 팀장님 보니까 아까 같이 오면서 네. 그런 일을 좀 했었는데 마음이 좀 여린 것 같아요. 보면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였기를 네.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정도로 네. 종목에 이제 막강막거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오늘 굉장히 우리하더라고요. 일단 그래요? 방향성에서는 참 잘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형 하지 말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제가 괜히 또 로엔과 DNA 링크 때문에 힘내십시오. 오늘만 조금 부진했던 거잖아요. 앞선 너무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좀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또 네. 사람이 또 위축될 때는 저는 위축돼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 팀장님 힘내십시오. 화이팅!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요, 얘기가 조금 샜네요. 예, 네. 그래도 하 팀장님께 좀 기를 드렸고, 조 이사님 전략은 2050을 좀 뚫을까요? 다음 주에는요? 지수 봐서는 오늘 또 아까 추천한 종목도 보게 되면은 예. 확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만약에 하팀장님 아까 종목 얘기했던 쪽이 좋아지게 되면은 뚫습니다. 2050을 찍든지 아니면 갔다 오는데 지수상 봐서는 약간 조금 눌림목이 좀 늘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자, 지난주에도 일단은 시장 이번 주는 미국 시장인데 보는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조정 쪽을 생각을 하자 눌림목 들어간다 말씀드렸고, 관심 종목에 있어가지고는 많이 빠진 쪽을 보라겠습니다. 특히 호남석이라든지 오늘 호남석이 어제 30만 1,500원 찍고 오늘 바로 들어오죠. 더 밀리더라도 이렇게 많이 빠진 39만 원짜리가 30만 원 초반까지 처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쪽은 이제 많이 순환이 돌았죠. 화학주나 이렇게 좀 현대자체나 이런 쪽 좀 덜 돌았지만 또 화학주나 LG화학 이렇게 훨씬 낫죠. 그러면은 다음 주 같은 게 만약에 이렇게 또 많이 빠진 쪽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쪽 공략을 해야 되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과 20일선이 정배리면서 21선 들어오는 거, DGB 금융주주 같은 거, 이런 종목 차트를 조금 공략하는 게 반등이 있을 때 또 같이 올라가 주지 않을까. 지금 호남석이나 이런 쪽 들어가게 되면은 애매합니다, 이게. 진짜요. 예. 먹는 것도 짭짤하고, 이런 거를 지난주에 하 팀장이 추천했으면은 또
좋았을 건데 애매하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는 정배열 쪽이 21선 들어온 쪽이 훨씬 낫다. 그리고 지수상에 써가지고는 좀 더 늘어지는 쪽으로 보자. 대신에 빠지면 빠질수록 좌우지간 고점대 많이 빠지는 대형주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안정적으로 종목 피킹할 때는 5일선 가다가 21선 잠깐 좀 내려온 그런 종목 사면은 더 반등에 같이 안정적으로 동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DGB 금융지주를 사례로 들고 계십니다. 자, 조준성 이사님 오늘 특별히 관심 종목은? 네, 저는 뭐 매매를 자주 하는 관심보다는 그냥 저 관심 종목 단순합니다.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인데 아, 예. 네. 그럼 그 관심 종목 저희가 AS로 이미 포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하 팀장님 오늘 좀 기운 좀 내셨으면 좋겠는데 관심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네, 일단 관심 종목에는 넣을 거고 포트에는 안 넣을 겁니다. 일단 왜요? 일단은 지금은 자중할 때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예. 두산중공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두산중공업은 저는 사도 된다고 좀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에 안 넣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두산중공업은 상당히 시장에서 홀대받는 종목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7만 원 이하에는 이 주식은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7만 원 이하 내려올 때는 고맙습니다 하고 사야 되는데 잠깐 최근 2개월의 주가 흐름을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2월 달에 급등을 할 때는 상당히 국제 유가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원자력 테마가 붙었었고요. 기관에 단기적 매수 조사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었고 3월 중순 접어들어서 정치권에서 야당이죠. 원전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약간의 야당의 견제가 들어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 쪽에서도 원전 수주 이야기를 일부러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관들의 공격적인 매도가 나왔다. 오늘 베트남 관련 원전 수주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등이 다른 원전 관련주보다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역시나 사실은 별로 상관없는데 두산중공업은 두산그룹 내에서 알짜배기입니다. 알짜배기인데도 그룹 리스크를 좀 묶여가지고 반등이 제한적이었다 그렇게 보겠고 기술적으로 볼 때도 이 종목은 과거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 한 7만 원 기준으로 해서 밑에는 한 5만 5천 원, 위로는 한 8만 5천 원 저항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투자 전략 들어갈 때도 제가 6만 5천 원 밑에서는 매수하시고 단기적 목표가 딱 7만 원까지만 보는 한 1개월 목표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두산중공업 아주 단기로 7만 원까지만 보는 전략 저희가 하 팀장님으로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 팀장님 기존 포트에요. 아까 로엔과 DNA 링크 외에 어떤 종목이 더 있었는지 보면서 AS 받아볼게요. 아까 DNA 링크는 빼겠다는 얘기 미리 해주셨었고요. 그 외에 GS 홈쇼핑, GS 건설, 슈캠스가 또 추가 매수돼서 20% 비중으로 잘못 크게 실려 있었었네요. 자, 누적 순위를 보겠습니다. 밑에 두 종목은 아까 저희가 주간 5% 공략주 할 때 AS 해드렸고요. GS 홈쇼핑을 6% 정도 지금 부진한 상황인데 수익 못 내고 전략 매도하시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GS 건설이 10% 수익 내면서 V자 반등 제일 좋네요. 네, 제일 좋은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GS 건설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우디 관련해서 수주 모멘텀 살아있고 지금 한 11만 원 정도 저항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음 주에 목표가를 좀 올릴 생각입니다. 제 목표가 11만 3천 원인데 지금 장을 이끄는 어떤 새로운 향후 포스트 주도주로서 건설주와 저는 조수주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까지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홈쇼핑은 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욕심을 낸 것 같은데 그냥 포트 편입 차원에서만 제외시켰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고 쇼핑주들은 항상 특별히 이렇게 조금 많이 빠질 때는 좀 사모아가는 전략 유효하게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 휴캠스 같은 경우는 조금 욕심내다가 조금 고생하는 종목인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 약간은 비중을 저는 포트에서 안 줄였습니다만 우리 투자가분들은 한번 좀 줄였다가 6만 원, 2만 원 초입에서 재매수 공략하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리겠고 DNA 링크 같은 경우는 주간 5% 들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인데 8% 이상의 하락이 났기 때문에 일단 포트에서 편입을 시키겠고요. 로엔 같은 경우는 약간 많이 바뀌었죠. 원래 주간 5%가 실패했기 때문에 꼭 가져가는 것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아직도 흐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져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GS 홈쇼핑, DNA 링크 빼겠다, 휴캠스도 일부 비중 축소했다가 다시 사도된다는 AS 들어갔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외에 어떤 종목이 더 있었을까요? 조준성 이사님 포트에는요, 코덱스 레버리지만 50% 실려 있었습니다. 누적 수익률 볼까요? 자, 한 6%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시장이 사실은 의외로 조금 2050 밑에서 지지부진해서 크게 지금 이 ETF, 레버리지나 인버스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맞나 싶기도 한데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좀 약간 매매를 많이 비중을 많이 들어가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올 때까지 기다리자. 대신에 들어오게 되면 한 방에 찔러가지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격수의 자세로 약간 조금 움츠려 있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익을 계좌 자체로 수익이 많이 난 걸 이제 픽스해가지고 1% 따박따박 가는 마음을 좀 여유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괜히 이것저것 우왕좌왕 잘못하시게 되면은 잘못 물려버리는 골치 아프가 있으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에 하더라도 적어도 약간 좀 더 기다리면서 매수 기회를 타임하고 14,000 이상은 뭐 또 치고받고 하시면서 내려오기를 좀 기다려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그리고 DGB 금융지주 21선 정도에 오면 괜찮다는 얘기에 추가로 해주신 바 있죠. 이번엔 하 팀장님부터 완성된 포트폴리오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 팀장님 포트의 종목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GS 홈쇼핑도 없고 DNA 링크도 없고 지금 조금 물량 키워서 그대로 갖고 가는 휴캠스 하고요. 로엔 지난번에 얘기하셨고 지금 아직까지 좀 좋은 GS 건설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봐서 목표가 이것보다 더 올릴 준비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셨었고요. 휴캠스도 지금 살짝 비중 줄이셨다가 2만 원대 초반에서 재매수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로엔 음원 관련주 최근에 좋죠.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종목이었고 두산중공업도 번외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조준성 이사님의 포트도요. 코덱스 레버리지 그대로 갖고 가긴 하는데요. 자, 이제는 조금 운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000원대 후반에 오면 좀 파셔야 되겠지만은 잘 봐서 비중 조절을 조금 물량 자체를 크게 해서 좀 애매한 구간에서 샀다 팔았다 보다는 물량을 크게 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한번 크게 사고 한번 크게 팔고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 팀장님 그리고 조 이사님하고 함께 했는데요. 네, 이상으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밤에 지금까지 부진했었던 미국의 주택 지표가 또 하나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미국의 2월 신규 주택 매매인데요. 아까 조준성 이사님도 미국의 주택이 살아야 은행이 살고 그것이 또한 우리 은행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국 주택 지표 이번에 계속 부진했는데 오늘 밤에 나올 주택 지표는 또 어떨지 그냥 쉬지 마시고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가요.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와 함께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3월 마지막 거래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종가는 2026포인트였고 코스닥은 527선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4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편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